가자 마칸이요. 독일의 GV70.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일못의 장PD입니다. 오늘 영상은 포르쉐 마칸을 할 거예요. 조선의 마칸 GV70이라는 말이 있고, 이걸 반대로 하면은 독일의 GV70 마칸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어느 걸로 불러도 상관이 없지만 독일의 GV70 포르쉐 마칸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겠다, 포르쉐는. 자, 이 마칸은 신차로 유지비를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20년식은 해외 출시, 이제 19, 17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19로 보면은 차량가는 7,600 뭐 이래갖고 이제 뭐 조선의 뭐 마칸이다 말해갖고 GV70 막 이렇게 했었죠, 가격대. 근데 이건 그냥 순수 출시가,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 7,6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통 마칸이랑 비교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 자, 여기다가 실제로 옵션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이 나와요. 우리가 신차를 계산할 때는 이 출시가를 보면 안 되고, 실제 내가 구매하는 금액은 이거에 한 1.5배 해야 돼요. 못해도 최소. 인디오도 옵션 막 추가다 보면 쭉 올라가니까. 그걸 홈페이지 가서 하면 진짜 1시간 걸려요. 내가 해봤는데 너무 많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어차피 뭐 20년씩 안 나오니까, 지금 21년이잖아 21년형을 사야 돼도 모자랄 판에 20년씩 19년씩 보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간만에 우리 중고차를 봅시다. 중고차도 재밌죠, 그죠? 중고차 좋아하잖아. 내가 한동안 중고차를 요즘 좀 안 했더라고. 뒷차! 자, 마칸을 보면은 14년도부터 현재가 있고, 매물이 자 2000cc 가솔린 3000 뭐 이렇게 있고, 디젤 3000cc 하나 있는데 얘가 제일 많아요. 디젤 3000cc짜리 요게. 얘를 봅시다. 16년식 38,000인데 7,500이에요. 이거 신차가 7,600이었잖아. 옵션이 다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연식을 보면은 7,000대가 있고, 이제 오래된 거 막 15만 킬로 뛴 거는 4,000대고, 괜찮은 건 7,800. 15년식 15만 킬로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뭐 닥신님이나 뭐 이제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사야 절약하면서 쓰는 거지, 우리 같은 알못이들은 이런 거 사면 그냥 폭탄 나올 수도 있어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 내 누누이 말하잖아요. 3년 5년 된 차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키로수가 많지 않은 이상. 근데 얘는 지금 6년 7년째 돼가고 15년씩 15만 킬로를 탔으면은, 얘는 상식적으로 얘를 샀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중고차를 살 때 꼭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중고차는 신차가 아니에요. 중고차를 사놓고서 신차처럼 고장이 안 나길 바란다는 거지. 얘는 중고야. 게다가 오래된 거야.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내가 들어갈 돈이 많겠지. 그거는 감안해야 돼요. 사놓고서 내가 한 3년 동안은 돈 들 일 없겠지 이러면 뭐 인생 박살 날 수도 있어요. 돈이 많아서 지른 거면 상관없는데. 제가 이걸 쓱 봤는데, 일단 너무 오래된 거 말고 현실적으로 진짜 중고차로 살 수 있을 만한 리스크가 적은 거, 그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어차피 포르쉐 마칸을 살 정도면 그래도 이게 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고차 마칸을 사면서 내가 수리 비용도 들어가면서 고쳐가면서 타겠다라고 보면, 요거 17년식 12월 이 정도면 거의 18년식이라고 하니까 2, 3년 된 거죠. 요런 거는 안전빵 괜찮아요. 키로수도 3만 밖에 안 됐고. 제가 말하는 중고차 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신차 대비 조금 저렴한 차를 절감해서 가성비적으로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 정도 연식과 이 정도 키로수에 크게 고장날 일이 없잖아. 얘가 갑자기 엔진 미션 터질 일은 없잖아. 일단 얘는 차가 작아요. 소형 SUV급이라 블랙이면 좀 더 작아 보일 거야. 그래서 화이트라면 조금 커 보이겠죠. 색상의 차이 있으니까. 원래 화이트가 조금 더 커 보이잖아요, 블랙보단. 색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르면 되고. 근데 문제는 실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르쉐는 다 인디오도이기 때문에 실내 색깔이 뭐 정해진 게 아니에요. 블랙, 뭐 레드, 베이지 딱 이게 아니고 그냥 수십 가지 색 중에 맨 처음 신차 사는 사람이 딱 고르는 거란 말이지. 베이지일 수도 있고, 레드일 수도 있고, 블랙일 수도 있고, 화이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맞추기가 좀 힘들어. 일단 계기판은 뭐 요즘 나오는 거에 비하면 당연히 연식이 된 거니까 아날로그고, 기어봉 쪽은 버튼이 더럽게 많죠. 저는 이 차를 실제로 타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안 타봐서 뭐 이런 전문적인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타본 입장에서 그냥 버튼이 되게 많다, 뭐 익숙해지면 또 잘 누르겠지만, 버튼이 이만큼 많다는 거는 그만큼 뭐 기능도 많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잘못 누를 일은 없겠지. 이렇게 크롬이 돼 있으니까. 요게 경계선이 없으면 잘못 누를 수도 있을 텐데. 시트는 이렇게 생겼고, 이 뒷좌석은 제가 안 타봤지만 딱 봐도 문이 작아 보이죠. 그냥 커 보이지 않아요. 뒷좌석은 차급에 비해서 공간이 크진 않고, 이 네이버 게시판 이런 걸 봤는데 뒷좌석이 확실히 보이는 것보다 좁아. 그러니까 이 차급, 우리가 상상하는 차가 이 정도 생겼어, 그럼 뒷좌석은 이 정도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 좀 더 작아요. 그러니까 편한 뒷좌석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해요. 딱
봐도 넉넉해 보이진 않아요. 막 좁아서 막 이렇게 막 껴갖고 막 이 정도는 아니겠지. 그 차급에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핸들은 이쁘다 베이지 진짜. 근데 이 내비가 여기가 좀 많이 좀 읍섭해져. 포르쉐긴 한데 뭐 연식이 좀 된 거니까. 위에도 버튼이 많고 기능이 되게 많네. 어우, 썬루프도 있고 뒷좌석 에어벤트도 있고 열선도 있고 전동도 있고 이거 다 옵션으로 넣겠지 뭐. 깡통에 이렇게 들어갈 리는 없어요. 마칸 3.0S 디젤 성능 기록부는 아무것도 없어. 가격이 좀 세니까 7,800이면 비싼 편이거든요. 보험 이력도 없네. 소유자 변경 횟수가 빵해네. 이런 걸 사야 돼요 여러분. 물론 내가 이거를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나는 이거를 유지비 계산하려고 보는 거예요. 성능 기록부나 보험을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걸 사는 게 100%. 물론 차도 좋겠죠. 왜냐면은 렌트 이력도 없지, 소유자 변경이 없어. 첫 차주가 이거를 샀다는 거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 누가 신차를 사서 막 굴리겠어요. 내가 차주인데. 신차를 사갖고 자기가 애지중지 했을 테고 중간에 사람이 바뀐 게 없다라는 거는 관리를 꾸준히 했겠죠. 그리고 보험 이력도 하나도 없어. 그럼 완전 깔끔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사야 되는 게 단순히 차가 좋아서 중고차를 좋은 걸 잘 샀어 그거 플러스 나중에 팔 때 생각해야지. 팔 때도 이 이력은 좋겠죠. 그때도 내가 사고 이력이 없고 뭐 소유자 변경 횟수가 1밖에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팔 때 이력도 유리하게 깔끔하게 가는 거죠. 애초에 변경 횟수가 뭐 3회다 4회다 해서 내가 잘 끌었다 쳐도 어쨌든 팔 때는 그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옵션은 이제 다 달라요. 인디오더니까 뭐 이렇게 트림별로 딱딱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인디오더로 주문해야 되는 것들은 이 옵션도 하나하나 이 차가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빠졌는지 다 체크해야 돼요. 자, 이 차는 다 들어있고 전동도 있고 썬루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루프렉은 없어도 되고 고스트도 클러징이 없고 전동 조절 스티어링 휠이 없다. 뭐 요거야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뭐. 후방 카메라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는 없네. 근데 차선 이탈 경보는 있어요. 또 크루즈가 일반이에요. 요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단거리 뛸 땐 상관이 없죠. 근데 주로 내가 시내가 아닌 고속도로나 국도로 장거리를 다닌다 하면은 이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는 일반과 어댑티브의 차이는 일반은 그냥 쭉 가는 거고 어댑티브는 이제 알아서 지가 차간 거리를 조절해 주는 거. 내가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훨씬 편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 이게 더 좀 크죠. 사제로도 해결하기 좀 힘들고. 근데 웃긴 건 스마트 키 체크가 안 돼 있어. 이거는 아마 잘못 누르지 않았을까. 판매자가 어떻게 스마트 키가 없을 수가 있어. 열쇠 꽂이를 이렇게 꽂아서 르르르 돌려야 된다는 건데 설마 아닐 거야. 내 생각은 그래요. 나머지는 뭐 레인 센서가 없네? 없는 것도 타봤는데 뭐 그닥 그렇게 막 짜증나진 않고 뭐 이런 건 필요 없는 거고. 이것도 뭐 대부분 뒷좌석에는 전동이랑 통풍 없는 건데 앞좌석에는 통풍이 있네요. 통풍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누가 그러던데 브레이크는 없어도 통풍은 있어야 된다고.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만큼 통풍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 뒷차! 바로 유지비를 계산해 봅시다. 만약에 가성비적으로 중고로 산다. 자, 차값은 7,890만원 중고로. 금리는 우리가 3.5로 해요. 원래 여기서도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는 금리가 높아요. 예상 계산이 막 7% 막 10% 이래. 그래서 제가 따로 3.5 금리로 계산을 했는데 일단 취등록세는 7%니까 530만원. 이건 내야 돼요. 중고차도. 530만원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면 총 구매가 한 8,400 되겠죠? 그리고 풀할부 60개월 때리면 147만원. 30% 선납금 30% 내고 하면 106만원, 선납금 반 내면 78만원. 생각보다 비싸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중고니까. 물론 차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월 막 150, 200, 막 100, 150 이렇게 내기에 중고차는 이게 신차면은 뭐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고가 차량이라는 거죠. 포르쉐잖아. 이 정도는 뭐 감안해야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막 돈 없는 사람이 보는 차는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타는 거지 뭐. 일단 유지비를 또 더해야 돼요. 여기다가 못해도 100만원은 넘을 거예요. 선납금 50에 78만원이니까 한 달에 유지비 더하면 무조건 한 달에 100은 넘겠죠. 최소. 이게 50%에 78만원이면은 대충 리스했다고 쳐도 비슷해요. 여기에 또 차값에 잔존가치 반을 까고 들어가잖아. 운용 리스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금리가 좀 더 붙으니까 한 85만원, 80만원 중후반 60개월 타고 나머지 잔금 반 내고 인수하고 뭐 이런 거겠죠. 만약에 리스하게 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아이씨 이거 패치 붙인 거 이렇게 끈적끈적거리지? 여드름이 계속 나고 있어요. 요즘 제가 호르몬의 변화가 오나? 갱년기인가? 일하다 보면 여기가 갑자기 욱신거려. 여드름이 생성되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져. 저글링이 나올 것 같은 게 느껴진다니까? 뒷차! 그 다음에 이제 유지비를 알아봐야 되는데 보험료 그리고 유류비 세금 이거 있죠. 이거는 뭐 일시불로 사도 내야 되는 돈이고 무조건 나가는 돈이죠. 이 유지비가 싸냐 비싸냐 이 유지비는 이 차를 내가 갖고 있는 한 계속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쵸? 보험료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이상하네. 2017년식 포르쉐 마칸 S 디젤인데 3,753만원을
옵션 값을 뺐지. 여러분, 보험회사는 이 차에 그냥 깡통 트림값만 그걸로 보험가를 책정하지 옵션가를 잡지 않아요. 이건 몰랐지? 나도 최근에 알았거든. 그러니까 우린 좋은 거야. 옵션가까지 다 안 쳐주니까. 그래서 가끔 보험료 계산할 때 중고차 보실 때 옵션 많은 차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와 뭐야 3,753만원짜리였어? 근데 이거를 7,000에 팔아? 이게 아니고 옵션가를 뺀 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차 들 때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하면 추가할 수 있어요. 나 옵션가까지 다 해서 뭐 5,000짜리인데 원래 6,000으로 자차해주세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질권 뭐 어쩌고 해가지고 설정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거 했는데 오 괜찮네. 95만원인데 이게 7,000km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00km 뛴다고 가정을 하니까 1년에 최소 못해도 12,000, 이건 최소예요. 12,000 뛴다고 하면 117만원. 물론 내 나이 만 35세 이상 연료 특약이라 좀 많이 할인이 들어가지만 117만원이면 괜찮네. 포르쉐인데 이거 벤츠 BM도 아니고. 제가 지금 A클래스 보험료를 88만원 내요. 많이 줄었어요. 그 전에 1시리즈 막 130, 140 냈는데 그 예전에 사고 난 그 이적이 이제 3년이 지나서 말소됐는지 다시 줄어가지고 이제 보험료가 이제 88만원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건 117만원. 괜찮은 거. 이것까지 비싸다고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 포르쉐니까 117만원을 한 달로 나누면 얼마야? 진짜 괜찮은데? 95,000원? 반올림 하자. 10만원. 한 달에 보험료 한 10만원씩 낸다 치고. 근데 얘가 또 디젤이거든요. 내가 지금 계산한 게. 가솔린을 고르면 또 다르지만 나는 디젤을 좋아해요, 또 개인적으로. 연비가 16.4. 굉장히 높죠. 연비 16.4에 지금 경유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은 1,200원인데 이거에다가 1,000km 뛴다고 곱하면은 한 달에 7만원 밖에 안 나와. 7만원. 연비가 좋으니까, 또 경유니까. 이미 보험료랑 기름값 합쳐봐도 한 달에 17만원 밖에 안 되고, 세금은 이제 좀 있죠. 세금은 얘가 2,967cc니까 3,000cc로 잡으면 1년에 77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얼마? 6. 그러면은 다 더하면 23만원. 한 달에 유지비가 23만원 밖에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뭐 사고 나고 뭐 그러면은 보험 처리하시면 되고, 고장 나고 내가 때려받고 뭐하고 하면은 비싼 그 유지비가 들겠지. 부품이 엄청 비싸니까. 공임도 비싸고 포르쉐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애초에 차를 잘 뽑았다면. 뽑기는 잘해야 돼요. 중고차는 복불복이니까. 뽑기를 잘해서 내가 관리를 잘하면은 그만큼 나가는 돈이 줄을 것이고, 내가 뽑기를 잘못했는데 관리도 안 해. 그러면 뭐 싸면 뭐해. 뭐 부품값이랑 막 엄청 고장나고 막 카센터 맨날 들락날락 하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케바케. 차주가 차를 잘 알고 막 차주가 정비사야. 그럼 돈 별로 안 들겠지. 그런 비싼 비용이나 이런 건 번외로 두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모두에게 공통되게 해당되는 경우는 이거죠. 유지비 최소 한 달 23만원. 이건 누구나 똑같잖아. 제 나이 또래라면은. 이 정도면은 그냥 3시리즈 유지비랑 비슷해요. 시클 3시리즈? 일시불로 사면 한 달에 23만원만 내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월 납입금에 더해버리면은 풀할부 때리면은 170만원이고 한 달에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선납금 30% 내면 그냥 대략 130만원. 선납금 반 내면 한 달에 그냥 100만원. 못해도 최소 100에서 한 105만원 되겠죠. 괜찮지 않아요? 내 생각엔 괜찮은데? 포르쉐 마칸 7,800만원짜리 차를 값어치 대비 이 정도 유지비면은 난 진짜 괜찮은 거라고 봐요. 가자 마칸이요. 독일의 GV70.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런 거 뭐 주관적으로 제가 판단을 내리고서 제 말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뭐 내가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실 생각 있으면은 본인의 생각, 본인의 형편, 본인의 여건을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직차! 얘가 이제 감가가 얼마나 될 것이냐.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차를 5년 10년 안 타고 전기차도 나오는데 오래 탈 수가 없잖아. 사방이 다 전기차야. 그때 가면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오래 못 타는 거고 감가를 볼 건데, 감가가 덜 되면 좋은 거고 감가가 많이 되면 또 고민이 되는 건데, 비교를 해봅시다. 17년식 12월 18년이라고 칩시다. 18년도 발음이 이상해. 18년도라고 칩시다. 18년도 37,000km 7,800. 자, 그럼 얘가 몇 년 뒤에 얼마 가까이 할 것인가를 보면은 이제 더 오래된 차 지금을 보면 돼요. 15년식, 14년식. 그건 비교가 가능하니까. 1년에 최소 10,000km는 뛴다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14년식 6만 이상을 봐야겠네. 14년식 12월. 딱이네. 딱 3년 차의 키로수는 86,000이니까 5만 정도 맞네. 1년에 한 13,000 정도 뛰었다고 하면은 3년 동안 한 4, 5만 떴다고 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딱 얘가. 이 차의 가격이 5,500. 아까 걔가 3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아까 7,890 빼기 5,500은 얼마야? 2,390. 그냥 올리면 2,400이죠. 3년 동안 이 정도를 타면 2,400에 까여서 이 차가 5,500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예측입니다. 오차는 있어요. 그러면 2,400에 까였으니까 1년에 까이는 게 얼마야? 800. 매년 내 차량 가격이 800에 까져. 이게 무슨 말이냐? 내 통장에서 800만 원이 빠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한 달로 치면 얼마야? 60
65? 그냥 너무 작아 70, 65? 이렇게 잡읍시다. 그러면은 내 차가 매달 70만 원씩 감가되는 거예요. 물론 키로수를 안 뛰면 덜 깎아요. 오차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달에 이제 뭐 6, 7cc 까이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요. 일반적으로 국산 차들은 감가가 1년에 한 300 정도 돼요. 신차 사고 나서. 이 감가라는 거는 처음에 사고서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대부분 끝나죠. 이때야 가장 감가가 많이 돼.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계속되지 않잖아. 그러면은 얘가 몇 년 지나, 얘 10년 지나면 빵원인데 처음에 뭐 1000씩 까이고 그 다음에 막 700씩 까이고 그 다음에 500씩 까이고 그 비율은 확실히 줄어들죠. 10년 지난 차는 한 1년 정도 더 타도 별 차이 없어요. 이미 오래된 거니까. 그 비율을 생각했을 때 얘는 이미 3년이 돼서 이미 감가를 쳐맞을 대로 맞은 애인데 여기서 매년 800씩 더 까인다고 보면은 이거는 감가가 되게 높은 거예요. 아마 그전에는 1년에 1000 이상씩 까였을 거야. 3년 동안이니까 못해도 1년에 한 1500씩 까인 거예요. 신차였으면. 어차피 수입차들은 감가가 심한데 그래도 중고차가 보증기간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 감가가 점점 줄어들지만 이 포르쉐는 그래도 크다. 벤츠 비행 같은 경우도 이제 수입차니까 3년 지나면은 대략 60에서 65%? 한 3분의 1은 날라가. 6천짜리 차 사면은 3년 지나면 4천만 원 중후반? 5천 초반 뭐 이렇게 돼요. 이제 보증기간 끝난 후부터는 조금 덜 날라가는데 거기서도 800씩 까이진 않아요. 이 차들이. 물론 얘가 비싸서 그런 건데 얘는 중고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지금 2배?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가까지 계산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구매를 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감가는 심하고 유지비는 싸다. 월 납입금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감가가 좀 많이 심하네. 2년에서 3년 된 거 사는 게 좀 난 거 같아요. 너무 오래된 거 말고. 이거 신차는 진짜 비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도 돈은 아깝잖아요. 제 주변 부자들은 그래요. 돈이 많은데 그래도 남 주기엔 아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